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논문 어디까지 읽어봤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국제 뉴스와 관련된 경제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전달드릴 생각입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슈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요즘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좀 우려가 있고, 그리고 중국의 지금 동계 올림픽도 좀 열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선은 우리나라 이슈니까 좀 이렇게 빼더라도 이렇게 좀 러시아야 우크라이나 침공 그런 우려, 그리고 베이징 중국에 있는 그 올림픽 지금 그 동계올림픽공인데 이 이슈만큼은 글로벌 이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시기가 겹쳐가지고 좀 이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심심치 않게 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푸틴은 왜 올림픽 기간을 노릴까? 사실 요게 약간 주제예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푸틴이 러시아가 이렇게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 다른 나라를 침공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8년 8월에 베이징 하계 올림픽 개막할 때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한 바가 있고요. 2014년 2월에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열 때는 그 직후에 크림반도 위기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한 거는, 아니 왜 이렇게 큰 이벤트가 터질 때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는가? 이게 과연 러시아만 해당되는 내용일까? 저희가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랑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2018년에 그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실린 논문인데요. 제목은 Attack When the World is Not Watching: U.S. News and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제목 그대로 올림픽이나 미국 대선거 같은 전 세계적인 행사가 있을 때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 폭격 감행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주제가 이스라엘 쪽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워낙 두 국가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타깃한 폭격을 그런 측정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해서 이런 논문이 진행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뭘 말씀드려야지 그런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종이신문 1면이죠. 근데 지금은 뭐 얼마 전에 졌던 뭐 황대현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뭐 금메달 땄다, 뭐 이런 뉴스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뉴스가 나오긴 했죠. 이렇게 큰 면으로 나오긴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터지고 죄송합니다, 올림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날 폭격이 일어났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뉴스가 일면에 있는 큰 뉴스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한 기사가 될 거고요. 그렇겠죠? 이렇게 한 기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반으로 쪼개지겠죠. 한마디로 여론이 분산되는 겁니다. 러시아 사례를 예로 들면은 러시아 나쁜 놈이네 라고 말한 거하고,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네, 근데 러시아엔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다른 이슈고, 그 나라의 지도자의 글로벌 평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 논문을 보면은, 이 논문에서 다뤄진 거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분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룬 연구 대상으로 쓴 그 언론들은 뭐 CNN, MBC 이런 쪽의 미국 방송이었어요. 왜냐? 제가 추측하기로도 그렇고 논문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미국에는 유대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게 만약 전략적인 거,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감행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안에 있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반유대인 감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방송들을 연구 대상을 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신문 기사를 사료로 들었지만 여기는 방송 기사를 사료로 들었죠. 신문 기사랑 방송 기사의 차이가 뭡니까?
신문 기사는 이게 당일 작성을 하고 뭐 신문 기사를 외부로 송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방송 보도 같은 경우는 현장에 이동해서 방송 화면 담고 리포트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CNN 기자다 내가, 근데 러시아에서 뭐 터졌다 그러면은 그 방대한 대륙에서 많이 터진 그 지역까지 간 데만 최소 하루에서 이틀은 걸리고, 그 가서 뭐 이렇게 제작도 하고 뭘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은 금방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 하루 정도 시간이 텀이 난다, 이런 특징을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제가 논문을 먼저 좀 요약을 하면은, 자, 만약에 대선이나 그런 주요 이슈가 이렇게 T+1 이렇게 뉴스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는 폭격 준비를 이때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행을 하면은 요 다음 날까지 방송 제작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면은 뉴스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뉴스를 제작하는, 그러니까 CNN이든 제작을 하는 이게 T+1이라는 시점이 됐을 때는 이 폭격이라는 뉴스가 이미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여기서 계량 분석적인 내용은 좀 최대한 삼가겠습니다. 좀 대중적인 얘기를 좀 쉽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얼마나 그런 폭격 다음 날에 그 폭격과 상관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대선이나 뭐 다른 이벤트들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뉴스 압력으로 밀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축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압력, 그 변수가 존재한다,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한 변수가 뉴스 프레셔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요게 말씀드린 그대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톱3 뉴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대선이나 스포츠 이벤트 같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요런 있으면은 그런 이스라엘 폭격 사례가 좀 더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겠죠.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뉴스가 MBC, ABC, CBS 요런 뉴스 30분 동안의 저녁 이브닝 타임 뉴스 때 다뤄졌다, 톱3에 다뤄졌으면은 요거를 뉴스 프레셔 변수라고 나타내가지고 이게 얼마냐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요거를 좀 이스라엘 전력적 폭격을 좀 더 측정해 볼 수 있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논문에서.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위에서 probability of Israel attack, 그러니까는 이 T+1에서 여기서 뉴스 프레셔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폭격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뉴스 프레셔가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 T+1이다. 그러니까 폭격이 일어난 다음날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코에피션트라고 얼마나 그 뉴스 프레셔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일어나는지 하나의 계수인데, 이게 좀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이 계수가 가장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근데 반대로 그럼 팔레스타인은 어땠을까? 팔레스타인 사례를 봤을 때 이스라엘하고 대조적이게 T+1일 때는 이게 얼마였어요?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레스타인은 미국 뭐 이렇게 주요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폭격하기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요거의 구애를 받고 폭격을 감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폭격 다음 날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대선이나 이런 뉴스가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좀 하고 있죠. 그게 하나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확률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율적인 측면을 살펴봤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폭격 날짜를 비율로 봤을 때 보시면은 메이저 폴리티컬 이벤트라고, 이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주목 잡는 일이 다음날 있었다 그러면은 무려 이때 이스라엘이 폭격을 할 가능성이 53%에 달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할 가능성은, 이스라엘 폭격할 가능성은 전체 그 날짜 중에서 미국의 주요 그런 폴리티컬 뭐 대선이나 아니면은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을 때 할 확률은 좀 7%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T+1이라고 다음 날짜에 뭐 미국 대선이나 스포츠 경기가 발생할 확률이, 그러니까 그 각자 각 국가에서 폭격한 날짜에 대해서 그런 비율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비해서 지금 거의 7%대 53%니까는 압도적인 비율로 높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보면 연구자들이 이스라엘이 미국 메인 뉴스에, 다음날 메인 뉴스에 자신들의 폭격이 다뤄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미리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연구자들은 일단 이스라엘군의 고의성을 아마 가설로 세웠을 거, 그쵸? 그리고 폭격 타이밍을 데이터를 검증했을 거고, 또 결론까지 확인하는 아마 이면 치밀한 작업을 거쳐서 좀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제가 앞에 처음에서도 다뤘듯이 뭐 러시아가 뭐 꼭 이런 올림픽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고 분쟁을 벌였을까, 사실 이런 거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몇몇 일부 국가에 한해서 이렇게 폭격을 발생시켰을 때, 이런 스포츠 이벤트나 대선이 있었을 때 폭격을 할 때 왜 이벤트가 일어나는가, 이런 우연성과 이런 확률에 대해서 한번 계량적으로 분석한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분명히 이런 타이밍을 어디선간 중요시 여겼고 악용될 사례가 없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만약에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폭격을 발생시켰을 때 기성 언론하고 요즘 또 SNS에서 많이 이런 게 비난 여론을 발생하면은 해당 국가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지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노린 폭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일부 국가 한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